부룡님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부룡님도 지금 유튜브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좀 따로 있으세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즐겨보고 있는 것들은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이거 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웃으실 수 있는데 재밌는 드라마인데 제가 일정이 바빠서 못 봤다 그러면 이제 가끔 1, 2회 뭐 막 축약해서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본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개인적인 스트레스 해소용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는 각 분야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들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 요즘은 뭐 주식도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또 창업도 있을 것이고 그 분들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되게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지금도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지만 유튜브의 내용을 보다 보면 조금 자극적인 부분도 좀 있거나 조금 MSG가 들어간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뿌듯하거나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나이는 좀 지난 것 같고 오히려 그걸 보면서 창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패턴 그 다음에 뭐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패턴 부동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패턴들의 공통의 패턴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왜냐면 그게 결국엔 재테크의 기본인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거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거나 또는 싼 상황을 찾아서 들어갔거나 아예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 분야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고부가 가치로 알려질 수 있는 대상을 만들었거나 뭐 이런 거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과정 그게 제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되게 재밌게 보는 입장이에요. 아, 공통의 패턴을 찾는다. 네. 왜냐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정답을 원하시잖아요. A와 B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또 A와 B 중에 어느 것이 나을까요?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랬지만 진폭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시기가 잘 맞으면은 사면 올랐기 때문에 성공한 투자가 되는데 어떤 시기는 반대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시점에는 또 실패한 투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르는 시점이 뭐며 떨어지는 시점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런 거를 보는 게 오히려 제가 나중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많이 올랐다가 떨어질 만한 분위기 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단계까지 오기 위해선 되게 많이 열심히 관찰하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회 초년생분들이 특히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정답을 찾으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단계로 아직 못 넘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단계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채널인지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 거죠?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정말 잘 알고 계신 채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일단 추천 영상이 뜨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유명한 채널들도 있죠. 뭐 신사임당 채널이라든지 그리고 제 채널 제목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창업 관련된 거 뭐 보면은 뭐 스토리 같은 거 나와 있는 채널들도 있고요. 가끔 가다가는 채널에 서민갑부도 봐요. 서민갑부 재밌죠? 네, 봐요. 근데 서민갑부는 양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양념의 감동을 받기보다는 그 양념 속에서의 나타나는 그 사람의 패턴을 보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보는데 어떤 채널이 좋냐를 떠나서 그런 거 보면서도 자기가 걸러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면서 의식하고 있으면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영상 안에서 본질을 찾으시는군요, 부룡님은. 부동산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서민갑부를 보게 되면 다 어렵고요. 다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성공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물론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성공한 거 한번 가볼 수 있잖아요. 현장에 가봐서 그냥 관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냥 그 내용은 그걸 축약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은 많이 없고 결과만 나온 거죠. 근데 누구는 똑같이 했는데 그걸 성공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모두 다 성공한 사람.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도 실패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서민갑부에서 봤는데 저도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저는 실패한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제가 그때 실패를 했다는 이유는 시기가 안 맞았거나 아니면 내가 연글지 못했다거나 그럼 결국에는 그 모든 내용의 공통적인 게 내가 실패를 했었어도 그 방식이 맞았구나라고 또 느낄 수 있다면 계속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별로 가리지 않고 좀 되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다만 상당히
많은 MSG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의도적으로 걸으려고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고지 곧대로 믿지 말자. 네, 그대로는 믿지 말자. 왜냐하면 그 내용 속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우리 막장 드라마를 보게 되면 네.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기억상실증이잖아요. 그러면 기억상실증을 걸린 사람만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항상 잘 나가다가 꼭 갈등 관계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야 재밌으니까. 네, 그래야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자체도 아마 그래야 재밌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넣었을 수도 있다. 그게 MSG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면서 재밌어 하기보다는 네. 재밌어 하고 즐거워하는 거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거를 찾으려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 내용에는 없는 되게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시행착오가 있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상 하나를 보더라도 그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 불용님의 글쎄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결국 그 흔히 말하는 비하인드 스토리인 것 같아요.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상에서 보여주는 거는 지금 현재의 결과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영상물에 나오는 경우가 그게 드문 것 같거든요. 결과를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네, 결과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의욕을 만들어주는 영상이라서 도움은 돼요. 근데 도움이 되는데 그 영상만 보고 똑같이 했더니 나는 안 되더라 라고 얘기하면 지금 말했던 그 속에 숨어있는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걸 알면 살살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의지라도 생길 텐데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는 실패했어, 실패자야,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 저희 영상도 MSG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MSG가 있겠어요. 저희는 진짜 솔직 담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촬영이. 요즘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재테크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독서를 꼽거든요. 네. 독서를 할 때도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서점 가서 아무나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책을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네. 근데 어떤 책을 읽어야 라고 하는 질문 소개 또는 네.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 책 하나로 뭔가 얻을 수 있는 책을 원해요. 근데 저는 그런 책이 그렇게 쉽사리 그런 책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생각을 봐야 되는데 우리 최고자사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듯이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게 있거든요.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려면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책들을 다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관련된 관심이 생겼다 또는 주식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분야에 관련된 책 여러 권, 그게 뭐 10권이든 20권이든 상관없어요. 그 책을 쭉 읽어봐라. 일단 그게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책 한 권 중에 어느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책 하나 보면 뭔가 될 것처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 책을 좀 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라. A라는 사람이 쓴 책과 B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그렇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동하거나 판단한 내용일 거예요. 그 부분을 내 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권, 두 권으로 뭔가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책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권의 책을 갖다가 다독을 하면서 그리고 다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나름대로 취합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통점, 아마 투자의 공통점이겠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해서 사서 얼마를 벌었다라는 책은 조금 저는 이제 그거를 위인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위인전은 배제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자는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근데 책이 나오는 시점에 그분의 투자 기술은 바로 직전의 투자 기술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투자는 지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올라야 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위인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보시더라도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갖는 공통점 또 다른 책과 비슷한 부분 이런 부분을 찾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 책 자체에 있는 기술이나 이렇게 투자했다라고 하는 방법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그 기술이 뭔가라고 해서 그 기술에 대한 또 다른 책을 읽어보는 게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은 특히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를 벌었다. 네. 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좀 이런 자극적인 제목은 피해라. 그렇죠.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 벌었다, 몇 년 안에 얼마 버는 비결,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비결이 저는 이번에 내가 달성한 그 비결은 다음번에 누군가에게도 달성할 수 있는 비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맹신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어떤 지식으로서 가져가서 그 기술을 나중에 또 비슷한 상황 왔을 때 써먹는 그런 걸로 가져가야지 맹신하셔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